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온라인 소통방송 내계운 교육 제3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물놀이 안전사고인데요. 이에 따라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시 비상대처법에 대한 사전 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작년 인천 대청도의 해수욕장에서 13살 김모군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순식간에 800m 떨어진 해상으로 떠내려갔지만 팔다리를 벌리고 하늘을 향해 몸을 띄우는 동작으로 약 20분 동안 버텨 해경에 의해 구조된 적이 있습니다. 김모군이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존 수영 덕분인데요. 이미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학교에서의 생존 수영을 의무화하여 가능한 이른 시기에 위험 요소로부터 스스로를 구조하는 능력을 갖춰 익사 사고율을 낮추려는 교육 정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초등학교 수영 실기 교육 정책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수중에서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능력을 배양하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수영 기능 체득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초등 생존 수영 교육 확대는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초등 생존 수영 교육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참여 학생 수가 2016년 3, 4학년 학생 35만 명, 2017년 3, 4, 5학년 학생 81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금년 2018년에는 3, 4, 5, 6학년 학생 약 1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수영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계용 교육 제3화 주제는 물놀이 안전과 생존 수영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걱정되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생존 수영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응급 대처 요령 등 꿀팁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수영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성현 체육예술교육지원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우리 팀장님 자기소개부터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장 조성현입니다. 저희 체육예술교육지원팀에서는 학교 체육 활성화 그리고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활동을 돕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내실 있는 학교 체육교육, 학교 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근 초등학생들 생존 수영 교육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핫하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존 수영이라는 말 자체가 예전에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생존 수영 과연 대체 이게 뭔가요, 이게? 네, 생존 수영 교육은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그리고 수중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돕는 교육입니다. 생존 수영 교육은 영법 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자기구조법, 또 기본구조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시가 중요한데 이를 돕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작년에 초등학교 수영교육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이 이제 매뉴얼도 보급이 돼 있고 많은 이제 그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몇 명 정도 이 교육을 받고 있나요? 네, 작년에는 생존 수영 교육 대상을 저희가 3학년에서 5학년, 그래서 81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대상 학년을 확대해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이 교육 대상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102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102만여 명이나 배우고 있는 생존 수영. 저희도 오늘 한번 배워볼 텐데요. 먼저 생존 수영을 배우기 전에 저희가 강이나 바다에서 이제 가족끼리 물놀이를 갔을 때 갖고 있는 소지품으로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과장님과는 이별을 하고 실험맨을 모시고 한번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험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실험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실험을 도와주려고 우리 대변인실에 임정택 주무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대변인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정택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예, 주무관님 혹시 뭐 수영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따로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따로 배워본 적은 없고 그냥 물에는 이제 많이 들어가시는 편이고요. 물에도 잘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편이고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따라서 목욕탕에서 잠깐 수영을 배웠던 적은 있습니다. 아, 목욕탕 수영. 네, 예, 물에는 뜨시나요? 물에 잘 뜨지 못해가지고 네. 오늘 생존 수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아, 예. 혹시 뭐 여름 휴가 때는 주로 어디로 이제 놀러 가시는 편이세요? 보통 워터파크로 많이 놀러 가는 편인데요. 뭔가 이 정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요런 그 상호들은 예, 나중에 다 예, 진행 안 되는 네, 건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곳에 놀러 가셔서도 뭐 안전사고 이런 위험이 상당히 있잖아요. 네. 그럼 구명조끼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뭐 물건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놀러 갈 때 많이 가져가는 이제 뭐 라면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뭐 음료수병 그리고 뭐 밀폐 용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위기 상황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체험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실험맨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지금부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체험맨으로 예 해가지고 체험맨 한번 입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출발하시죠.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은 이 과자 봉지를 자기 가슴에 대고 그대로 이제 배영하듯 누우면은 물에 뜬다고 합니다. 체험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서프라이즈네요. 그 다음에는 우리 좀 유명한 감자칩입니다. 예, 상당히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렇게 좀 대용량 과자를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뜨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성인 기준이다 보니까는 이 과자 봉지가 그 체중을 다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과자로 한번 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대용량 과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예 라면 봉지가 뜰까요? 뿅 이 밀폐 용기입니다. 또 생존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아주 편안하게 지금 뜨고 있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자 2봉지를 던져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된다고 하는데요. 페트병 2개 던져드리겠습니다. 페트병 2개. 예. 자. 어떤가요? 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이 과자를 샀습니다. 이 과자가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컵라면도 있을 수 있어요. 컵라면. 이건 2개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크닉 갈 때 많이 쓰는 그런 돗자리인데요. 이 돗자리가 물에 뜬다고 합니다.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뒤에다가 이 돗자리를 목 뒤에다가 이제 베개처럼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과자 봉지라든지 밀폐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물에 한번 떠보시니까 어때요? 일단 과자라든지 밀폐용기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물건들로도 충분히 물에 뜰 수 있다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물에 뜨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과자 봉지를 겨드랑이 쪽에 딱 꼈을 때가 그때가 가장 안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과자 봉지를 가져가셨을 때 이렇게 두 개 정도 한 번에 이제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두 개를 이렇게 던져서 겨드랑이 이렇게 낄 수 있게,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혹시나 자기가 위험 상황 물에 안 뜬다, 지금 내가 너무 지금 긴급하다 했을 때도 그 던져준 그 봉지를 몸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붙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이런 뭐 과자 봉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처고요. 지금부터는 그래도 한번 생존 수영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유사시에 어떻게 이런 그 도구 없이도 물에 뜰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생존 수영을 배운 다음에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물에 뜬다면 또 더 이제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생존 수영을 지도해 주실 우리 정경화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유로 씨.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대전 양진초에 근무하는 교사 정경아입니다. 오늘 생존 수영을 강습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생존 수영에는 어떤 영법이 있습니까? 네, 생존 수영에는 세 가지 영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우 등 뜨기, 두 번째, 해파리 뜨기, 세 번째, 누워 뜨기가 있습니다. 그런 그 새우등 뜨기, 뭐 누워 뜨기, 해파리 뜨기, 이게 다 뜨는 방법을 예, 얘기를 하는데, 그 생존 수영을 이제 배우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그렇게 많이는 걸리지 않고요. 예. 방법이 간단하니까 예. 이제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은 한 10분, 10분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몸이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생존 수영은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그 매뉴얼을 보면은 상당히 두꺼운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엑기스 같은 핵심적인 그런 영법들 위주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네. 새우뜨기는 새우 모양을 취하듯이 호흡을 들이마신 다음 숨을 멈추면은 몸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호흡을 할 때는 몸을 푸는 상태에서 얼굴을 내밀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다시 그 자세를 취해주면 물속에 가라앉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해파리 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들이마신 다음 호흡을 멈추면은 처음에는 가라앉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몸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호흡하는 요령도 얼굴을 들고 호흡을 한번 하고 또 다시 숙이면은 몸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몸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세 번째, 누워뜨기는 하늘을 보고 큰 대자로 누운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면 수면 위로 떠 있다가 또 호흡이 되면은 호흡할 시간이 되면은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하면은 또 몸이 조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또 멈추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몸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한 숙달된 조교를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대전 양지초등학교에서 우리 6학년 학생인데요. 우리 이승훈 학생하고 서승호 학생 이렇게 모셨는데, 이 두 친구보다 과연 우리 임정택 주무관님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얼마나 저 학생들을 잘 따라잡을 수 있는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우등뜨기 준비 시작! 네, 지금까지 생존 수영 다른 아이들에도 조금을 배워봤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기 수영장물이라는 게 좀 고여 있고 이제 파도도 없고 이제 물살도 없기 때문에 뜨기가 좀 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여름철에 이제 계곡이나 강이나 특히 파도가 치는 바다나 이런 데서 이런 생존 수영으로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생존 수영이란 누군가의 구조를 해줄 때까지 버티는 게 생존 수영입니다. 그래서 뭐 구조대가 온다든지 아니면 예.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까처럼 뭐 과자 봉지라든지 예. 뭐 이렇게 던져올 때까지 예. 자기 스스로를 좀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생존 수영이죠. 그러면 또 지금 입고 계신 또 구명조끼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들 좀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요즘은 가족끼리 야외를 간다든지 강에 간다든지 뭐 바다에 간다든지 하면 구명조끼를 많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챙겨가는 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뭐 이런 그 생존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응급 뭐 요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안전 장치들을 항상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다 준비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본인들이 장비를 가질 수 있는 뭐 구명조끼라든지 안 그러면 뭐 구명한이라든지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물놀이 하는 데는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 뒤에 보시면은 저기 선박에서 그 사고가 났을 때 저는 구명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 구명벌에 대해서는 뭐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구명벌은 이제 바다에서 배가 자초가 되었다든지 바다에서 이제 익수자가 발생하여 구조자가 올 때까지 구명벌에 이제 탑승을 하는 건데요. 저기 이제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한데 저기 이제 올라가면은 저 구명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즉 구명벌을 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바다에서 안심이 되고 구조자가 올 때까지 여유 있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뭐 구명벌에 오르는 또 그런 교육도 생존 수영을 할 때 가르친다고 하는데. 네네. 구명벌에 오르는 방법은 익수자들 중에서 수영을 잘 하시는 분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안에서 도움을 주면은 훨씬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 양지초등학교에 우리 서승호 학생 그리고 이승훈 학생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배워보니까 어때요? 이 생존 수영이라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혹시나 이렇게 물놀이 갔을 때 부모님이랑 이렇게 어려운 그 상황이 돼본 적이 혹시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좀 가르쳐 주신 거 잊지 않고 잘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또 스튜디오 자리를 옮겨서 우리 체육예술교육지원팀장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또 뭐 응급조치 요령이라든지 생존 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이 짧은 뭐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생존 수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생존 수영 교육 정책 그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생존 수영 교육은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정책적 방향에서도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을 교육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생존 수영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이나 교육 내용 내실화 등 다각적으로 저희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도 그 수영 시설이 이제 확충이 안 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그 학생들이 이제 수영 교육을 배우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인 지역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수영 교육이 확대가 되려면 어떤 또 뭐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영장 시설이나 또 그런 인프라 확충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체부 등의 유관부처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 수영장이 없거나 또 부족한 지역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수영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적 효율성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모색하고 있는 방법은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 수영 교실입니다.
저희가 이 이동식 생존 수영 교실을 올해 5개 교육청과 함께 시범 운영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사례,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좋은 대안으로 만들어 가도록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찾아가는 이제 생존 수영 교실이라는 거는 네. 그 임시로 이제 수영장 하나 만들어 보는. 네, 예. 조립식 수영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 시도교육청이 신청을 해서 함께 올해 시범 사업을 하고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도 또 이 이동식 수영교실을 또 사업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함께 검토하고 개선하면서 좋은 방안을 더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혹시 뭐 지역에 이제 수영장이 없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수영교실이라는 임시적 그 수영장을 통해서 수영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좋은 많은 검토를 통해서 그런 그 우수한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물놀이나 또 수상 활동을 할 때 사실은 안전사고가 없도록 미리 유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수상 안전사고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고 체득하는데 생존 수영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생존 수영 교육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계속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면 보다 활발하게 생존 수영 교육이 안착되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생존 수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번 그 콘텐츠는 여름방학 특집 그리고 우리 휴가 피서철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상기해보고 물놀이를 하셨을 때도 이런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즐겁게 물놀이를 즐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 더 유익한 콘텐츠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